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버전의 오브젝트의 가장자리 선 영역의 왜곡과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위드스 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뉴 누르셔서 A4 사이즈, 가로 방향, 아트보드 1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역시나 컨트롤 키와 1번을 눌러서 화면을 100%의 크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하실 툴들은 위드스 툴, 워프 툴, 트윌 툴, 퍼커 툴, 블로 툴, 스칼럽, 크리스탈라이즈, 링클 툴인데요. 이 툴들을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밖에 꺼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위드스 툴은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옵션 창을 설명하면서 선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위드스 툴을 적용하기 위해서 펜 툴 또는 선 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위드스 툴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선들이 있는데요. 선을 클릭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의 두께가 없어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선의 두께를 좀 지정을 해주시고 각각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선 유니폼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 더 굵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30포인트 정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붉은색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 중앙에 있는 선 부분이 잘 보여서 붉은색 계열로 만들고 이렇게 자, 위드스 툴을 클릭하시고 화면 안에 패스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선택 툴 형태 옆에 플러스라는 마우스 포인터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패스 중앙에 동그란 원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시면서 드래그 하시면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넓이가 넓어지게 됩니다. 너무 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선의 두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안쪽에 처음 클릭하였던 지점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중앙에 있는 패스 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선택하고 드래그 하시는 것만으로도 굵기들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클릭하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 라인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위드스 툴은 면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끝까지 있는 툴들은 이런 선의 가장자리 라인의 형태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화면에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삭제하시고 사각형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형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워프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툴은 여러분들이 화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선의 가장자리 라인을 볼록하게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볼록하게 되는 크기, 지금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가 보여지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넓이와 높이가 다른 형태에서는 앵글을 조절하시면 타원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트윌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윌 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한 번만 살짝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영역을 살짝 클릭하였더니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파도 모양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이렇게 트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ZZ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기 전에 트윌 형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트윌 레이트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 앵클 방향이 트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도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역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가 높이와 넓이의 크기가 다른 경우 앵글을 조절하시면 타원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Z 눌러서 이번에는 퍼커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커 툴은 첫 번째 사용했던 워프 툴과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래그 한 만큼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워프 툴과의 차이점은 워프 툴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볼록하거나 오목한 형태가 생겨진다면 퍼커 툴은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Z를 눌러서 원래 형태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블롯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롯 툴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해지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드래그 하시면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볼록하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ZZZ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하였고요. 사각형의 형태를 조금 줄여주고 사각형을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두 개를 더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칼럽 툴과 크리스탈라이즈 툴 그리고 링클 툴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가장자리 라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에 있는 스칼럽 툴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쪼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장자리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에 있는 크리스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물 위에 무엇인가를 탁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퍼지는 형태처럼 가장자리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에 있는 링클 툴은 가장자리 영역을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주름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위드스 툴이나 또는 가장자리 영역의 변형 부분을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굴하셔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